아니 우리 당이야 뭐 30대 당 대표가 벌써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우리 정당 사상 정말 참 김대중 너무 이 김영삼 대통령 때도 없던 일입니다. 그때도 뭐 40대 주자들이었지 네. 30대가 큰 정당에서 당 대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미 저희들은 3040을 위한 또 2030을 위한 그런 충분한 구상과 배려에 들어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또 하나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하는 지금 청와대가 하는 방식을 보면 갑자기 이제 청년 한다면서 청년 보좌관을 갑자기 임명을 합니다. 네. 또 우리는 다 토론 배틀로 해요. 공정하게 합니다. 그 실력을 검증하고 그 일정한 인적 풀에서 서로 이제 비교해가면서 서로 정말 실력을 보여주가면서 그래서 공정한 어떤 룰을 통해서 사람을 발탁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앞서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30대, 40대, 2030 다 발탁을 해야죠.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지금 이 불평등의 세대 구조, 지금 586이 다 독점하고 있는 구조, 정치적 뭐 민주당에 특히 이제 많습니다만 일자리도 그렇습니다. 지난 사실은 IMF 위기 때 우리가 좀 근본적인 사회적 타협을 해야 되는데 당시 노총은 전국민 의료보험을 받는 대신에 파견직을 정도로 양보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저희들은 좀 더 근본적으로 고용의 유연성을 담보하고 대신에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컨트롤을 했다면은 이렇게 586들이 특히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철밥그릇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 기회가 줄어들고 뭐 정치도 마찬가지로 586들이 당시에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의 그 젊은 피 수혈 때 그 혜택을 많이 봤죠. 그때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3선, 4선, 5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의 기회가 많이 없어졌는데 그런 586 세대의 그 독점으로 인한 불평등의 세대, 이건 사실 출판계나 학계에서는 이미 불평등의 세대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논의가 진행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근본적인 것들을 저희들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용 유연성과 또 사회 안전망의 강해 그리고 정말 공정한 기회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을 오히려 뒷받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치권이 한 번쯤 같이 논의해 볼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단체장의 경우에도 3선 제한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도 그때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주 의원의 경우에는 뭐 3선 제한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새로운 정치적 어떤 활류, 정치의 새로운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이런 방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는 이게 86세대의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구조적인 문제, 아까 서강대 이철성 교수 같은 분이 이미 책으로도 하고 화제를 모았던 불평등의 세대라고 하는 이런 지금 세대 간의 큰 기회의 불평등을 낳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함께 개선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정치권에서 더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때는 정말 성장기였습니다. 일자리도 많았고 정치적 기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20대, 30대는 지금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고 정치적 기회도 드뭅니다. 그런 어떤 세대 간의 좀 평등, 그런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이 논의가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저도 뭐 지역구에서? 586입니다. 예, 이거 민주당이 사실 자당의 지금 문제점을 정말 쇄신한다는 차원에서 업참마속 같은 소리 해가면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우선의 자당의 그 문제점부터 과감하게 도려내는 그런 어떤 진정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경우가 좀 다릅니다. 박특검 의원 문제도 지금 윤리에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엄청난 문제였다면 수사가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앞에 윤미향, 이상직 의원은 지금 이제 항소심까지 이미 결정이 난 상황이고 윤미향 의원도 이미 뭐 오래전부터 사회적 지탄과 함께 기소가 되어 있고 재판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두 개의 사안이 다르고 그런데 뭐 저희들은 저희 당대로 아주 엄격한 윤리 기준으로 할 겁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민주당이 변화하겠다면서 스스로 쇄신을 내면서 정말 업참마속 비슷한 모습으로 하려고 해놓고 남의 당 이야기를 끄집어 드린다는 것은 진정성의 의심을 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에 민주당부터 하기로 했다면은 과감하게 하는 것이 정말 진정성을 돋보이게 하는 길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당이 또 철저한 윤리 기준으로 할 겁니다. 서초갑의 경우는 사실 민주당 같았으면은 물러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참 우리 정치 사상 그것도 전무후무한 일인데 그 당사자 일도 아니고 정말 당사자가 그걸 무슨 정보를 준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KDI가 그런 걸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다만 정말 임차인입니다라는 연설로 국민의 고통을 함께 했던 의원으로서 아버지가 그런 일에 넣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신은 정말 자격이 없다면서 스스로 물러난 엄청난 용단이었거든요. 그것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생각하고
대구 문제는 좀 약간 다른 문제긴 합니다만 그 문제도 사실은 처음부터 예상했던 문제도 아니고 더군다나 민주당은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스스로 어떤 결단을 보여줬다면은 스스로 진정성을 입증해야지 그 같이 그럼 이렇게 했다가 그럼 다시 공천하려고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건지 그 말도 정말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죠? 윤희석 의원 거는 확실히 좀 다르다 생각합니다. 그걸로 해서 정말 민주당이 더 큰 그 참 오히려 반사되는 그런 비교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만한 일로 사실 그렇게 의원직을 사퇴한 것 자체가 새로운 그 주목을 받았던 만큼 큰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윤희석 의원의 결단을 통해서 의원직을 내놓은 것 때문에 우리 당이 그러면 그 공천까지 포기해야 되느냐 그런 다른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건